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요, 여직원 볼에 입 맞추는 행위를 하는 등 어떤 이 성비위에 대해서 실제로 징계를 받으신 분이죠. 이런 분들을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그야말로 폐기 처리해야 될 고장난 컴퓨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요일 뉴스탑10은 이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 성폭력 문제로 이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박 의원은 2차 가해 정황에다가 이 최강욱, 김원희 의원 등 당내 또 다른 성비위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완주 의원은 이 과거 민주당 광역단체 의원들, 광역단체장들의 이 성비위 사건을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왔던 인물인데 정작 이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되자 사과 한마디 없이 잠적한 상태입니다. 야당 시절 우리는 누군가의 성폭력, 성비위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된 우리는 피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사과도 부족했고 2차 가해를 막는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스러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제명을 당한 이 박 의원은요, 사흘 내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향후에 열릴지 모르는 이 재판에 대비해서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요. 이런 가운데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박 의원의 2차 가해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우선 정리하면은 박완주 의원은 크게 그 세 가지 정도의 좀 심각한 그 잘못을 좀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 그 비대위에서 단번에 제명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그 성 관련 범죄를 특정한 장소에서 아마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뭐 단번에 이렇게 제명까지 하지는 않았겠죠. 두 번째는 네.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지금 계속 회피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긴 건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건 지난달 22일. 그동안 박완주 의원도 그렇고 의원실에 있는 다른 보좌관분들도 그렇고 지역구 사무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더 크게 보면 국회도 그렇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책임은 역시 박 의원에게겠죠. 네. 세 번째, 우리 김앵커가 잠깐 지적했는데 2차 가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그 조치를 그 피해자한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일부에서 피해자에게 뭐 수억 원을 주려고 했다. 또 거기에 이어져서 그거는 피해자가 먼저 요구한 거다. 네. 이런 식의 아주 저열해 보이는 그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박완주 의원은 본인이 떳떳하게 나타나서 본인이 정말 잘못을 했으면 제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책임지고 책임에 맞는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내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법적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 조사를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부인만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는 어쩔 수 없죠. 아마 그 민사 형사적으로 그 소송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뭐 대비하는 거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나와서 사실이다 아니면 또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차 가해 정황 등과 관련된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지원 위원장 등이 민주당 지도부가요,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하루도 안 돼서 이준석 대표를 앞세워서 국민의힘을 공격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숨기는 중이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N번방 사건으로 이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선 박 위원장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입니다. 그 박지원 위원장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이 사안이고 그 사안은 그 사안이고 서로를 연동하는 순간에 이게 예. 물타기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 결국 이런 민주당의 급격한 태세 전환은요, 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 이슈에 파묻히면 뭐 당연히 대선 막판 뭐 민주당으로 결집했던 이 2030 여성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평론가님, 뭐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캐스팅 보트인 충청 민심과도 되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근데 저는 뭐 지역적으로 표심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네. 이 문제는 사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그렇죠. 지켜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박완주 의원이 충청도 지역 의원이라고 해서 충청도 민심만 뭐 그 정도의 이제 지역에서 표 이탈이 특히 더 강할 거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방금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대한 언급이 나갔었는데,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이 위기를 떨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이겨내는 그런 승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 얘기를 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고, 물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과를 한 지 하루 만에 남의 당과 남의 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하더라도 대표나 위원장이 하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실제로 직접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성을 앞세워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시선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민주당에서 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충청 지역 의원이기도 하고, 뭐 충청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어떤 성비위 의혹도, 성비위 혐의도 있었기 때문에 성비위 범죄죠. 성비위 범죄도 있었고, 또 이 박완주 의원이 이 충청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캠프 총괄을 맡기로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충청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완주 의원뿐만이 아니죠. 민주당 최광욱 의원도요,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인데, 이 또 다른 성비위 의혹들이 잇따르자 지금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날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일부 사과하는 태도도 보이긴 했는데 이제는 좀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강변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광욱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들을 한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 화상회의를 했다고 하면 최근에 화상회의들은 다 녹화하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당에서 빨리 녹화 여부를 확인을 해서 녹화가 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 소위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의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도 빨리 그 사실들을 확인을 해서 진위 여부들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광욱 의원 같은 경우 저렇게 제기를 하면서 이것이 무슨 예를 들면 상대당의 뭐 어떤 선거용 이런 것으로 예를 들면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네. 전 저런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높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시점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8년 안희정 전 지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당 내부에 큰 시스템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최광욱 의원 스스로는 이것이 예를 들면 아닌 사실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민주당이라는 차원을 고려했을 때는 저런 식의 대응 자체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대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요, 이 보좌관의 부하 직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가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카드로 뭔가 반격의 기회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박상규 위원님, 이재명 효과 뭐 무색해질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네, 실제로 이재명 지금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번 지선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경기도에 가서 그 지원 유세 기자회견을 할 때 이 질문이 쏟아지니까 여기까지만 하자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이 사안 자체의 폭발력과 곤혹스러움이 느껴지는 대목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가 또 가장 지금 민감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그 승부처 중원 지역, 뭐 충청도의 그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걸로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것이 이 이재명 효과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선거의 승부처, 키 승부처에서의 승부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우려가 커지는 그런 아주 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일부 지지율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뭐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라도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